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JTBC의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미국 대선의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 간 박빙 승부 양상에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가운데 방통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한국 콘텐츠 기업 최초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거래 첫날 공모가보다 9.5% 오르며 거래를 마쳤는데 기업 가치 약 4조 원에 이릅니다. 오늘 아침 날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다시 올라오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주말 사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최대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침수 대비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제주 남쪽 먼바다로 물러난 사이 내륙 곳곳엔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남양주는 34도까지 치솟겠고 광주와 대구도 32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본격적으로 북상하면서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주말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제주도에선 최대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해안가에선 태풍급 돌풍도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좁고 길게 띠 형태의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다음 주 내내 비가 예상되는데 여전히 대비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2년 전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흘러드는 물을 막아줄 물막이판은 여전히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도림천 일대 등 침수 우려가 큰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이렇게 물막이판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 강한 비를 뿌리고 사라지는 게릴라 호우의 형태가 자주 나타날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의 화재 수습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부에 남아있는 유해 화학 물질이 비와 만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요. 오늘 새벽 제거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고 희생자 23명의 신원도 모두 확인됐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 앞에서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위험 화학물질 제거업체 직원들입니다. 어제 오후 공장 안에 남아있던 리튬 배터리 전해액 1,200리터의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새벽 12시 반쯤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된 폐기물은 처리 업체로 옮겨 오늘 오전 소각할 예정입니다. 해당 물질은 독성 물질 염화사이오닐이 주성분으로 몸에 닿으면 위험합니다. 이 물질에 빗물이 닿으면 폭발하거나 유독가스 배출 위험이 있어 장마 전에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 전 오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희생된 23명의 신원도 모두 확인됐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입니다.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입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신원 확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인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 박중원 본부장은 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을 처음으로 만나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5인 합의체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같은 이유로 탄핵 소추를 추진하자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탄핵안 통과 직전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정략 의도가 다분한 탄핵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오전 10시에 미국에서 대선 TV 토론이 열립니다.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토론에서 다시 만나는데요. 현재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초박빙이라 이번 토론에 세계의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지은 특파원. TV 토론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요. 두 후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바이든과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의 토론 맞대결은 이곳 시간으로 오후 9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부터 90분 동안 열립니다. 이제 3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토론 장소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경합지인 조지아주 애틀랜타인데요. 애틀랜타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4시 45분에 애틀랜타에 먼저 도착해 시내를 들러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일주일 동안 공식 일정 없이 측근들과 모의 토론을 하면서 결전에 대비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조금 전 5시 36분에 도착했는데요. 바이든과는 달리 최근 언론 인터뷰와 유세 일정을 계속 소화하면서 토론 준비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초박빙이어서 관심이 크기는 한데 또 최초라는 기록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은 미국 대선에서 TV 토론이 시작된 1956년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현직 대통령 맞대결입니다. 일단 정책 대결로는 불법 이민자와 낙태, 인플레이션 등을 놓고 경론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바이든의 고령 논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같은 후보 개인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는 토론 중 펜과 메모지, 물만 제공받고 중간에 참모와의 접촉은 금지됩니다. 또 상대방 발언을 끊지 못하게 발언자 외에는 마이크가 꺼집니다. 이런 토론 방식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번 토론 대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 지지율은 46대 46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토론이 앞으로 판세에 영향을 미칠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AP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40%가 이번 토론을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청자 수로 따지면 1억 300만 명에 이릅니다.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토론 시청자가 8,400만 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었는데요. 이 기록을 넘길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게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왜곡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됐는데요. 실제로 당시 극우 유튜버들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여러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참담함을 토로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놓고 여러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 고의로 인파를 밀었다는 것과 각시타를 쓴 사람들이 길에 기름을 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혼란이 커지자 경찰은 신속히 해당 인물들을 특정해 조사했고 이미 11월 초 두 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짓습니다. 하지만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음모론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 전 의장은 특히 윤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면서 그거 유튜버 방송에서 영향을 받은 걸로 의심했습니다. 실제 극우 유튜버로 불리는 한 유튜버는 이런 내용을 참사 직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노총이 또 그날 행사에 왔고 촛불 참여자가 또 이태원에 왔고 그래서 일거에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사람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테러다.
대통령실은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먼저란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김 전 의장이 해당 대화가 있었다고 한 날로부터 일주일 뒤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도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해선 안 되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빠져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한 것입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회고록 내용에 대해 JTBC에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혀왔습니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했다는 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포르쉐를 몰고 빠르게 달리다가 경찰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을 몰던 19살 여성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한 여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좌회전합니다. 그 순간 포르쉐가 빠르게 달려와 이 차를 들이받습니다. 도로에 불꽃이 튀고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포르쉐는 자기 속도를 못 이겨 계속 밀립니다. 피해 차량은 옆으로 뒤집힌 채 멈춰섭니다. 이곳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차량 2대는 큰 충격으로 50m 넘게 밀려나갔습니다. 소리가 크길래 잠깐 뒤돌아보니까 포르쉐가 옆에 와 있길래 그냥 단독사고인 줄 알았다 처음에는. 피해 차량을 몰던 19살 여성이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동갑내기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포르쉐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아프다고 해 일단 병원에 보내졌습니다. 하도 고통을 흡수하고 그러니까 전주병원으로 후송을 한 거죠. 그런데 남성은 얼마 안 돼 퇴원을 했고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궁금한 건 차의 행방이었습니다. 4시 정도에 다시 왔어요, 현장으로요. 차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수시간 늦어진 음주 측정.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만취한 채 제한 속도도 20km 넘게 과속한 남성을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현지 시간 27일 한국 콘텐츠 기업 최초로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거래 첫날 공모가보다 9.5% 높은 $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첫 거래일에 종가를 적용하면 기업 가치는 약 29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에 이를 걸로 추산됩니다. 네이버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63.4%를 소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최대 주주로서 이사 선임 권한을 갖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서울의 한 풋살장에 나타났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공을 차며 즐긴 사람들, 오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운이 좋은 것 같다,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야, 겁나 빨라. 우와. 인간인가? 어제 저녁 서울 광진구의 한 풋살장에 예고도 없이 손흥민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어쩌다가 넘어지자 뒤로 구르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상대팀도 달려와서 경기가 멈출 정도였습니다. 조기 축구팀과 2시간 넘게 경기를 한 손흥민은 질주도 하고 어시스트도 남기면서 행복 축구를 하다가 돌아갔는데요. 온라인에는 일생일대의 현역 프리미어리거 전성기의 선수와 공을 찰 기회가 또 올까 싶다면서 함께 축구한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워낙 빠르게 뛰는 탓에요. 카메라가 따라잡지 못해서 잔상만 찍혔다, 이런 농담 섞인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2년 전에도 이곳을 찾아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제 모인 600명 넘는 사람들은 손흥민과 함께 그야말로 한여름밤의 꿈 같은 경기를 봤습니다. 미국의 한 운동장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땅이 꺼지는 모습을 보면 다친 사람이 없다는 게 기적 같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일리노이주 올턴의 한 축구장 바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단 몇 초 만에 벌어진 일에 축구장엔 지름 약 30m의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하늘에서 볼까요? 구멍이 아주 거대한 모습인데
이 싱크홀의 깊이 9m 정도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싱크홀의 원인은 인근 지하의 광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광산 측은 문제를 분석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장이 있는 공원은 잠시 문을 닫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대 남성이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사건에 시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반말로 응대하는 등 대처가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신고자가 말을 바꿨다며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 많은데요. 현직 법조인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CCTV 거기 입구밖에 없고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지는 아예 CCTV 상으로 모르는 거잖아요. 뭐 성추뿐만 아니라 막 기소될 수도 있어요. 지난해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기소된 경우 1심 유죄를 받는 비율은 약 97%였습니다. 무죄는 3.1%였고요.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면 심증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컸다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인하면은 반성 안 하는 게 되니까 막 기소하고 막 징역형 구형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진짜 억울한데 그냥 인정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벌금형 나오면은 그냥 인정해도 된다 이러면서. 홍 변호사는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봤다면서 반말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분위기가 일상화됐다고도 말합니다. 현장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잘못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처음부터 반말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자식 같은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 친족 상도례입니다. 71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법 조항을 고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청에서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형이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한 사건을 두고 조사를 받으려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박 씨 아버지는 재산을 가로챈 건 형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족 상조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모나 자식, 배우자, 같이 사는 친족이나 가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따로 사는 형제 등 그 외 친족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중대한 재산 범죄의 경우 사안을 달리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정한 친족 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 어떠한 유대 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지적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다른 가족에게 경제적인 착취를 당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가까운 친족끼리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1953년 도입됐습니다. 판단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에 음주와 후배 성추행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여자 피겨 이혜인 선수가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선수와는 연인 관계였다는 건데 피해 선수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후배 성추행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여자 피겨 이혜인 선수가 해당 선수와는 연인 관계였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가 27일 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선수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남짓 교제한 후 헤어졌다가 올해 국가대표 전지훈련 시작 직후 다시 만났다며 교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혜인 선수의 전지훈련 중 행동에 대해서는 당시 당황하고 놀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는 이 선수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A 선수는 또 전지훈련에서 귀국한 이후 이 선수가 제안해 비밀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다며 이 선수가 전지훈련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는데 그 이유가 증거 수집 등 대처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자 피겨의 간판급 선수인 이혜인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 징계가 확정될 경우 2026년 밀라노 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 선수는 해당 선수와 연인 관계란 사실을 빙상경기연맹에 알리지 않았고 때문에 연맹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인 선수는 징계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내일이 걱정돼서 잠을 잘 수 없다. 이런 불안은 어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아이들까지도 많습니다. 잠 대신 늘어난 건 공부 시간인데요. 절반 이상은 주말에도 학원을 간다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도 살펴봤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7시간 59분. 한 아동복지기관이 조사한 초중고 아동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입니다. 3년 전과 비교해 15분 줄었습니다. 자는 시간도 부족한데 푹 잠들지도 못합니다. 아동 8명 가운데 1명꼴로 잠을 잘 못 잔다고 답했는데 공부 등 할 일이 많거나 내일 할 일에 대한 걱정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깨어있을 때도 공부 압박은 계속됩니다.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은 2시간 55분으로 응답자의 57%가 주말에도 학원을 다니고 37%는 가족과 대화할 때도 주로 공부와 성적 이야기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9%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국 아동 1,140명에게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하루를 10분 단위로 기록하게 해 살펴본 일상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아동 행복지수를 매겨봤더니 100점 만점 기준 42.9점에 불과했습니다. 낙제 점수인 걸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피고 아이들이 행복할지를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과정에 있다고. 행복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이 지수가 낮은 아이들에 비해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38분 더 짧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53분 더 길었습니다. 아이들이 흥미와 재능을 키우는 데 시간도 좀 쓰고 친구와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지역별 아동 행복지수는 세종이 49.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43.7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천년 고도를 세계에 알리면서 생기는 경제 효과도 기대되지만 1년 남은 기간 동안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흰 장막을 걷자 조형물이 나타납니다. 경북 경주시에서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걸 기념해 만든 조형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건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입니다. 경주는 인천과 제주와 경쟁을 벌였습니다. 큰 대회를 치를 시설이 있는지, 21개국 정상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등 기본적인 조건은 당연히 갖춰야 합니다. 경주는 여기 더해 우리 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천성대, 동궁과 월지, 월정교 등의 21개국 정상들과 내빈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그려보면 그 감동은 배가 될 것입니다. 경북도는 이번 정상회의로 1조 8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얻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K 컨텐츠의 글로벌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K 관광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준비위원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당장 급한 건 회의장과 숙박시설 정비입니다. APEC까지 남은 1년, 민간 업체들과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야구 경기 시작 첫 번째 날아온 공을 홈런으로 쳐내면 기분이 얼마나 짜릿할까요? 한화 황영묵이 이 기분 느낀 것 같습니다. SSG의 최정 선수는 9시즌 연속 20홈런 대기록을 썼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1회 말 첫 타자로 나온 황영묵. 초구를 그대로 받아치는데요. 중견수 쪽으로 크게 날아간 공.
펜스를 한참 넘어갑니다. 자, 황영묵 선수 제대로 걸렸네요. 크게 넘어갔어요. 네. 황영묵의 데뷔 첫 선두타자 홈런이자 2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하나는 이 홈런으로 흔들린 두산 선발 최준호를 공략해 2회까지 무려 7점을 뽑아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황영묵은 5회 무사 만루 위기에서 침착한 홈송구로 실점을 막기도 했습니다. 전날에도 환상적인 다이빙에 이은 정확한 송구로 홈팬들을 열광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두산을 8대3으로 꺾고 7위를 사수했습니다. SSG 최정이 친 타구가 왼쪽으로 높게 날아갑니다. 좌익수가 공을 따라가다 포기하는데요. 최정의 시즌 20번째 홈런입니다. 이 홈런으로 최정은 프로야구 역대 2번째로 9시즌 연속 20홈런의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서울 33도, 대구와 광주가 3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와 강원 내륙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주말부터는 전국에 걸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